네, 안녕하세요. 네, 숭실대학교 김상옥 교수입니다. 학습심리 두 번째로 정서지능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심리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렸죠. 심리하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정서에 대한 부분은 학습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긴 하는데요. 좀 선생님들이 또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교육 현장에서 만나보면 아이들의 정서가 학습에 영향을 줄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서에 대한 지능을 얘기하거든요. 정서도 지능이 있어? 스스로 조절하거나 이 정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조절하는 것에 대한 또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수준이 높으면 정서지능이 높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심리, 상담 뭐 이런 걸 할 때는 정서라는 부분을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와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아주 나빠졌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느낌이라든가 정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이거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학습 쪽에서 이해하고 이 정서지능을 관리한다라는 건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심리에 대한 부분을 요하는 건데요. 심리에 대한 어떤 적용 부분을 요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주 쉽게 정서지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걸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교육에 있어서 많은 어떤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요, 이제 박사 이런 논문을 쓸 때 이 동기와 정서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서가 좀 더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얼마나 현장에서 아이들이 막 짜증내고 막 안 할 거예요 막 이러고 어떤 날은 막 혼자 슬퍼. 저 아이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정도의 어떤 진도나 학습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런 정서 지능에 대한 부분이 정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학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요즘에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얘가 성적이 높아졌다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자기 조절력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학습에서 이만큼의 내지는 공부 성적이 아닌 인생 전반에 있어서 뭐예요? 성공한 사람으로 성장하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훨씬 많습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쪽집게 선생님이야, 너무 잘 가르쳐 훌륭한 선생님이야, 이런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아이들의 정서가 아이들의 학습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서지능 알아볼 거고요. 정서지능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정서지능을 높이는 우리 교사 코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오늘 짜증을 막 내고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의 정서 이 아이를 데리고 공부를 시켜야 돼요. 자, 어떻게 아이들의 학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실 건지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사실은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정서 지능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선생님들이 정서 지능 수준이 높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살필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인은 우리 이제 어른들은 많이 경험하고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재가 아니어도 영재가 아니어도 영재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정서를 회피하시거나 정서에 대한 지능이 낮으시면 이 아이에 대한 기분 감정에 대한 것은 조금 소원해지실 수 있죠. 대신 학습에서 이건 배제하고 한다라고 하는 기존의 틀을 깨는 게 정서지능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난 싫어, 오늘 짜증나고 하기 싫어, 그런데 아무리 선생님이 아이에게 좋은 교육 또 좋은 방법 학습적인 것을 계속 알려준다 한들 이 아이가 그거를 뭐예요? 마음, 심리 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띠띠띠. 이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서에 대한 부분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서지능 관리하실 필요성 느끼셨죠? 자, 아이들이 자, 이 정서지능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이런 정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자기가 해소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정서지능을 보면서 알아볼 겁니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해서 목표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이 정서지능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뭘까요? 내가 지금 하기 싫어 죽겠는데 뭐예요? 이 문제 풀어야 돼요. 네.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자기 감정, 느낌, 막 짜증나는 거 올라오는 거 이런 정서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예요. 조절을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어떤 객관적인 자신을 볼 수 있고 목표에 맞게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은 이 옆에 있는 학습 정서에 대한 부분도 높다. 그럼 학습 정서는 또 뭐라고 설명을 할까? 말 그대로 학습에서 뭐 타인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고 조절하고 목표에 맞춰서 활용한 능력 이렇게 하면 되지만 실제로 학습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 정서에 대한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어떻게 몰입하고 내가 재미에 느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몰입하고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고요. 자기 정서를 스스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또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알려주고 배우는 것을 습득해줘. 우리가 아무리 알려주면 무엇냐.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습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 이런 정서 지능에 대한 수준이 높고 학습 정서가 안정된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자, 앞에서 말한 학습 효능감에 대한 부분,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였었어요?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풀어내서 실수하는 행동을 줄여주고 이 오답노트를 통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능감이 필요하다 있고 정서지능에서 뭐예요? 정서지능을 관리해 주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꼴 연결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은 학습과 집중력에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서지능은요.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다. 뭐 앞에서 계속 한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또래 관계가 완만해야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안정을 찾습니다. 친구하고 오늘 뒤지게 싸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내가 집중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오늘 집중될까요? 기분 완전 다운이에요. 막 기분 나쁘고 감정 지금 막 폭발 직전이고 이런 상태에서 공부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정서지능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야. 요거는 공부 끝나고 내가 내 기분에 대한 것을 조금 말하거나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조절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혹시 유아가 이제 있다고 하면 이런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그 감정이라던가 이 정서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속상하지만 지금 많이 짜증이 나 있지만 지금은 이거 하는 시간이야. 괜찮겠어? 그리고 이제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쉬는 시간에 물 한 모금 먹고 와서 다시 한번 아이들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겠어? 자, 이 시간에 지금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어떤 위로받은 게 선생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아, 이 마음에 대한 것이 감정이구나. 이 감정을 따뜻하게 선생님이 위로해 주니까 난 정서적으로 안정된 거야. 이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자꾸 아이들한테 쌓이면 내가 요 시간대는 막 이렇게 하던 것도 조금 자기가 조절을 하면서 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학습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타인의 행동을 그러니까 선생님이든 친구든 간에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공부가 아닌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뭔가 타인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있다가 짜증나거나 혼자 가만히 있다가 막 화내는 경우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럼 선생님,
부모님, 친구의 관계에서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 정서지능이 높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서도요, 학업 성취도 상위 10% 아이들의 공통점. 와, 우리가 마시멜로 실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즉각 만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실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위 7%의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정서지능이 높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공부할 때의 나의 기분과 나의 어떤 느낌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다스리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기분이 짜증이 나 있어. 그런데 그거를 아이가 표현하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내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되지 않고요. 또 이게 또 플러스가 돼버린 거죠. 부정적인 어떠한 계속 경험에 플러스가 되어서 이 공부 자체가 싫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서지능에서도 학습하고 연결시키자면 이런 부분에서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정서지능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겠네요. 자, 정서지능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들의 정서지능 수준은 어떠신가요? 자, 이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서 혹시 선생님 좀 느끼셨나요? 예, 막 아이들의 문제를 못 풀면 막 선생님이 먼저 화나. 막 선생님이 막 짜증나.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들도 집중력 떨어지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아이들을 판사를 하고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저도 대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 하루 꽝이에요. 왜 꽝이냐?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 이게 바로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이런 정서지능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있지만 실제 우리도 일상 중에서 이 정서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다 중요하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되죠. 자, 팩트는 정서지능이 높고 안정적인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높다. 이 창의성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를 알았어 하는 걸 안 나와요. 깊게 몰입해야 돼요. 깊게 파고들다 보면 창의성이 나와요. 왜?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 내다보면, 우리말로 잠재력이 하죠. 잠재력을 끄집어 내다보면 창의성이 높아지는 어떤 결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주의 살펴보면 결국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과 몰입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생활이나 어떤 자신의 감정 이런 부분을 스스로 인지하고 통제하고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한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어려운 문제에도 끊임없이 도전한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나 이거 하면 할 수 있어. 사실은 정서지능에 자아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효능감 다 플러스해서 결국에는 내가 해봤더니 괜찮았다라고 하는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정서지능이 지금 되게 높고 아이가 정상적인 수준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즐겁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 뭔가 즐거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학습 효능감도 같이 높아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도 같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서지능이 이 아이의 어떤 학습 효능감, 정서지능 모든 것에 있어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불안하거나 막 짜증내는 애가 있어요. 뭐 사실은 이 문제 틀릴까봐 불안해하는 아이들보다는 그냥 대충 푸는 애들이 많죠. 그러면서 막 짜증내요. 뭐 시간도 안 간다 그러고 뭐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냈냐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이런 아이들을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정서적으로 어루만져 주거나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지지가 없으면 부정적인 학습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정서적인 안정, 그러니까 뭔가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또 이루었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얻은 것에 대한 만족을 느낄 때 즐거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짜증이 나고 불안이 높은 이런 아이들과 교육을 할 때에는 어떠한 환경을 제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정서적인 건데 무슨 환경을 제공해요?
아무래도 너무 이제 보세요. 짜증나고 이런데 막 너무 시끄러운 분위기. 또 많은 아이들이 있어. 그럼 이 아이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옆에 자습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교실로 이동을 해 조금 편안하게 우리말로 그거죠. 기분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내지는 뭔가 기분이 확 안 좋고 막 우리가 기분 안 좋으면 뭐예요? 막 열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 시원한 음료수라든가 아니 아이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라든가 이런 걸 좀 마시면서 좀 뭔가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서적으로 지금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막 뭔가 하기 싫어 있는 아이한테 학습만 시킨다고 학습에 대한 부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정서지능이 낮은 이유 뭘까요? 사실은 정서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경험이 애착입니다. 태어나서 주 양육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뭐 할머니 될 수 있지만 주로 엄마, 주 양육자와의 부모 중에 애착 형성은 정서지능에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 정서지능이 낮은 아이들, 막 짜증이 많고 막 평상시에 불안이 높고 막 아이들하고 관계 계속 어떤 다툼이 많은 아이들은 사실 선생님이 100%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를 끌어들여야 돼요? 네,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요. 안정감을 경험한 아이들, 애착 형성을 해본 아이들, 양육 태도가 일정하고 따뜻한 양육을 받은 아이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 다른 부모와 가족 아닌 이 외의 세상을 대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럴 거다, 내가 받았던 것처럼 좋을 거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래서 정서 능력이 자란다 라고 해요. 그러면 부모나 가족,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부정적인 양육 태도, 또 높은 학습 수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옆집 아이가 하니까. 아니 형제간 중에 큰애가 더 잘하니까 작은 애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학습 수준, 부정적인 학습 경험은 계속 이어져서 아이들의 불안, 스트레스, 그죠? 그다음에 짜증, 그다음에 막 분노도 해요. 막 책 찐다 던지든가 이런 것도 아이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정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서지능이 낮은 아이, 특히 이제 자기 조절력이 떨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욱 폭발하는 분노에 대한 것을 표출하는 이런 공격성이 나오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아이의 느낌이나 감정을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양육 태도, 그리고 하기 싫다고 했을 때 이 아이 존중해주는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같이 도전하게 하는 마음, 지지해주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연결되었을 때 정서지능이 높아진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서지능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어떤 느낌을 알고 조절하는 능력.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학습에 맞게끔 조절을 하고 집에서 놀 때는 놀게 조절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자신을 잘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능력.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감정에 대한 부분을, 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정서지능이다. 그래서 정서지능이 나는 이유는 이미 많은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을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너의 이 모습 중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 그리고 부모님 상담할 때는 이런 정서지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서지능을 높이는 방법? 사실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고래가 막 이렇게 춤출까요? 귀여운 고래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은요 칭찬을 받고 뭔가 성장해가는 존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야 라고 하는 어떤 지지적인 표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아이는 조금 더 예민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자꾸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소심하고 조금 더 예민성이 높은 아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과나 패턴이 일정한 것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학습에 좌우되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습관이 잘 들여져야 이게 꾸준하게 가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까지.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짜증났다고 막 안 해주고 막 짜증났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이 공부의 습관을 놓쳐버리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완전히 놔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하루 습관, 여기에는 공부 패턴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공부 패턴, 시간 관리 뭐 이런 거를 찾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일반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좀 내향적인 아이들하고 달라요. 되게 외부 환경에 많이 좌우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또 예민성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정서에 대한 부분을 잘 찾아주셔야 되고, 또 이런 아이들은 독서 활동, 운동, 또 취미 활동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스트레스 해소를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좀 뭔가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 잘 가르치면 되죠,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한두 마디 하는 상황에서도 오늘 기분 꿀꿀하다고 하면 그래? 뭐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가,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 아이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걸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선생님도 화나면 이렇게 해,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또 부모님한테 얘기해.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고요. 보통 인간은,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조금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이걸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예측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될 때 가장 불안해요. 그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족이나 선생님들하고 대화 시간을 늘리고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표현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감정을 말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감정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는 게 더 적절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의 감정이 혹시 이렇게 짜증나 있는 거 아니니? 너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되게 회의적이지 않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데, 그때 이 학습 얘기,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네 기분 나쁘다고 네가 이 문제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되고, 아이의 감정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 정서 지능이 낮은 아이들, 무언가 짜증이 많은 아이들, 핑계가 많은 아이들은요, 그냥 공부 환경 자체를 정말 이 아이한테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 우리가 오늘 계속 말한 정서 지능은 이 정서에 대한 부분도 지능이 높아지지만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다. 뭔가 좀 어수선한 환경, 또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은 막 이렇게 이런 부분, 이런 느낌,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환경을 자꾸 줘. 그럼 이 아이는 불안해요. 그래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부모님과 이런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우선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가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집에서도 어떠신가요? 집에서도 그렇다고 해.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면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속상했어? 왜 짜증났어? 이런 슬픈 감정이 왜 생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조금 감정적으로 조절이 좀 되었을 때, 진정이 되었을 때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라 라고 하는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학습 수준에 맞는 학습 방법을 잘 선택해서, 아이가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서지능이 뭔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월등히 높은 아이들은 높은 수준의 학습 수준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학습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지지해 주는 부분. 자, 정서지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정서지능이 높아지면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몰입을 할 수 있고요,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합니다. 자,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 상담에 대한 부분까지 이 정서 지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현장에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다른 어떤 학습 심리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다. 좀 어렵지만 선생님들도 쉽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아, 그래? 그럼 학습 중에서 이런 집중력을 높이려면 정서지능을 생각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부분. 자기 조절력이 떨어져서 우프하고 뛰어나간 아이들, 하다가 뭐 포기하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지원하실 때 이런 정서지능을 놓치지 않고 꼭 선생님들이 살펴주시는 그런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서지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